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이 제 컨텐츠를 잘 들어주셔서 좋은 기운받아 몇 년간 준비하던 곳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썰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과 귀여운 아들,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엄마입니다. 제가 20대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탓에 또래 엄마들보다는 좀 어린 편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출산과 육아를 겪으며 고생하다 보니 제 친구들이 결혼하고 신혼을 즐길 시기에 저는 벌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놨네요. 그 덕분에 요즘 제 친구들이 결혼 문제니 아이 육아니 하며 고생할 때 저는 다 지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어쩌다 결혼을 일찍 하게 되어 내 청춘이 다 갔다 싶어 우울한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고생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무래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고 혼자만의 고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싫어하시던 시부모님과는 처음부터 안 맞았지. 라면도 제대로 끓일 줄 모르는데 살림을 하려니 미치겠지. 거기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임신과 출산을 하려니 그때는 정말 제가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 긴 시간들이 무의미한 건 아니었죠. 덕분에 제게 너무나 귀한 보물을 둘이나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어딘가에 속풀이하고 싶은 날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결혼 생활을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0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였으니 제가 딱 25살 때였네요. 그때 남편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은 28살이었고 저나 남편이나 아직 결혼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그랬던 저희가 갑작스럽게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어쩌다 보니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한창 꿈을 쫓아 공부하느라 바쁘던 시기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던 저는 그 소식이 청천벽력 같기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천사 같은 제 딸이 찾아와준 일이 너무 고맙지만 그때만 해도 저에게 결혼과 출산은 너무 먼 이야기만 했어요. 25살이면 얼마나 좋은 나이예요. 젊은 나이 한창 꿈을 키울 시기에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죠. 사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후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탓에 부모님에 대한 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엄마에게 사랑을 받아본 기억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가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 덜컥 아이가 생겨버리니 저나 남편이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마음기를 친정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른들과 상의라도 해봤을 텐데 이혼하신 부모님은 각자 새 삶을 찾아 저와는 연락도 안 한 지 오래였고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신 탓에 저는 어디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을 구석은 남편밖에 없었죠. 남편 역시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듬직하게 그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했고 남편은 곧바로 제게 결혼을 하자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실 남편에게도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제가 꿈을 위해 시험을 준비했던 것처럼 남편도 한창 꿈을 쫓던 중이었으니까요. 저와 연애할 당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남편은 그 시기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쫓아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서 일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런 상황에 예상치 못하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저한테 말은 안 했어도 남편 역시 저처럼 고민이 많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신의 꿈보다 저와 아이가 더 중요하다며 결혼을 하자고 말해주었죠. 그렇게 남편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듣고 예비 시댁에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사실 시부모님이 장남이었던 남편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지대하셨거든요. 학교 다니는 내내 집안에 손 하나 안 벌리고 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던 아들이 이제는 유학비까지 지원받아서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그 와중에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는 제가 귀한 아들 발목을 잡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댁에서 전혀 환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체 장원이 네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어?
평생 학교밖에 모르고 살던 애가 갑자기 연애를 하더니 늦바람이 들었나? 너 이제 와서 사춘기라도 온 거니?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렸던 애가 갑자기 무슨 이런 대형 사고를 쳐.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이런 상황을 바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성인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네가 대체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야? 너 모아둔 돈은 있어? 어디 지낼 곳은 있고? 거기다가 유학을 포기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 걸 알면서. 그렇다고 세영이만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왜 안 되냐? 얘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 혼자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야? 너 거기서 3년 공부하고 오면 좋은 일자리 널릴 텐데 딱 3년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얘는 여기 두고 너라도 다녀와. 아무리 상황이 꼬였다고 다 같이 인생 망칠 필요 있니? 특히 너는 앞날이 창창한 사람인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세영이도 많은 걸 포기하고 저를 믿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제 욕심만 부리겠어요. 저도 이래저래 많이 생각해 봤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시부모님은 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당연히 제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셨어요. 저도 포기한 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들에게 걸림돌이라 생각되셨겠죠. 거기다가 제가 딱히 연락할 친정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 더더욱 제게 편견을 갖고 저를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의 이혼이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어린 저로서는 부모님의 이혼을 막을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손가락질 받을 일하면서 살아온 적 없었지만 아무래도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시는 중에도 저는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 손을 꼭 잡아주던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남편과 결혼을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의 간절한 설득으로 시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희는 조촐한 결혼식을 치르고 살림을 합치기로 했어요. 물론 모아둔 돈도 없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기쁠 만한 사정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시댁살이를 하며 출산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오갈 데 없는 사정이니 시댁에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된 것이 편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불편하고 어렵고 거기다가 시댁에선 저와 동갑인 시누이까지 있다 보니 저는 자연히 눈칫밥을 먹어야 했어요. 거기다가 시누이는 당시 취업 준비 중이라 하루 종일 집에 있었죠. 유일한 제 편인 남편은 유학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남은 학기를 다니느라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집에 없으니 남편도 없이 혼자 임신한 몸으로 집에 갇혀 있어야 했던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야 제가 아들 앞길 막았다고 싫어하신다고 하지만 저와 동갑이라 제 사정을 더 이해할 거라 생각했던 시누이는 왜 저를 싫어하나 몰랐어요. 남편이랑 시누이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라 오빠 걱정에 저를 싫어할 일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누이는 저를 대놓고 싫어했고 그래서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시비를 걸고 넘어지곤 했습니다. 저기요 새언니, 좀 전에 화장실 썼죠? 예? 아 예, 제가 썼어요. 왜요? 왜긴 왜야? 문제가 있으니까 말하죠. 화장실 좀 깨끗하게 써요. 다 같이 쓰는 화장실 왜 이렇게 더럽게 써? 화장실에 뭘 더럽게 썼다는 건가 해서 가보면 세면대에 물 좀 튀어있다 아니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다고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물 쓰면서 물 한 방울 안 튀고 화장실 갈 때마다 머리카락 줍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시누이의 핀잔을 듣지 않기 위해 같이 쓰는 거실 화장실 청소는 제가 다 하게 되었죠. 그러는 시누이는 화장실 청소 한 번에 안 하고 오히려 지저분하기는 그쪽이 더 지저분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면 괜히 문제도 없는데 화장실을 더럽게 쓴다며 면박을 줬죠. 시누이는 저를 보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듯 했습니다. 거기다가 먹는 것 가지고 눈치 주는 게 제일 서럽다는데 시누이는 임신한 제가 먹는 것도 아까운지 제가 먹으면 뭘 얼마나 먹는다고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눈치를 주는 겁니다. 엄마, 요즘 우리 집 식비 많이 나오지 않아? 장 한번 보면 일주일에 못 가는 것 같아? 아니, 보통 식구 하나 늘어나면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것 뿐이라는데 우리 집에는 걸신 들린 사람이 사나? 왜 이렇게 냉장고가 비어있지? 집에 돈 버는 사람은 없고 돈 쓰는 사람만 있네? 그런 말 안 해도 충분히 죄스럽고 눈치 보일 수밖에 없는데 신우는 매번 그렇게 사람 속을 후벼 파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살림 배우며 혼나는 것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우이까지 저 지경이다 보니 저희 시댁살이는 한층 더 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은 저를 못 믿어하시고 혼내시는 시부모님보다 이유도 없이 괜히 시비 걸고 괴롭히는 신우이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저는 동갑내기 신우이한테 그런 무시당해가며 시집살이 하고 있는데 신우이는 취업 준비한다고 방에 틀어박혀 집안일이라고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불쌍한 올킬 구박하는 게 참 밉다 싶었죠. 그래도 다행히 제가 신우이에게 시달릴 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시댁살이하며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다행히 저는 무사히 딸을 낳았고 그 사이 드디어 취업에 성공하게 된 신우이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겠다며 회사가 있는 서울로 자취방을 얻어 나가버렸거든요. 물론 시부모님은 결혼도 안 한 여자 혼자 무슨 자취를 하냐며 말리셨지만 평소 잠이 많은 신우이가 몇 시간씩 출퇴근이 힘들다며 고집을 부리지는 바람에 결국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막내딸을 떠나보내는 게 문내 걱정인 듯 하셨지만 다행히 저는 그 덕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나름 시댁살이에 적응하며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아이 때문인지 전처럼 타박을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물론 일하느라 바쁜 남편 대신 혼자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 불평할 만한 시간도 없었지만요. 제가 갓난쟁이를 키우는 사이 대학원을 졸업한 남편은 곧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알고 지내던 선배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같이 해보지 않겠냐며 제안해 주셨거든요. 신입인데도 대학원 연구직 경력을 인정받아 연봉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신우이에 이어서 남편까지 직장인이 되자 혼자 집에서 아이 키우며 지내던 저는 왠지 서글퍼졌습니다. 나도 한때는 꿈 많고 기회도 많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쩌다 30도 안 된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남들이 다 일하고 있는 중에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 기저귀나 갈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산후 우울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제가 어려서 버거워하는 거라 생각하며 애써 혼자 삭혔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취업해서 일에 적응하기 바쁜 남편에게 그런 투정을 부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얼른 키워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면 어떻게든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원하던 것처럼 감정평가사는 못 되더라도 뭐라도 나가서 출퇴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2살쯤 되었을 무렵 시부모님이 자꾸 둘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니들 둘째는 안 가질 거니? 하나 낳았으면 둘 키우는 거는 더 힘든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말고 아들 하나만 더 가져라. 안 돼요 어머니. 저 현정이 키워놓으면 나가서 일할 거예요. 누가 일하지 말라니? 둘째 낳고 일 나가면 되잖아. 제가 딸을 가졌을 때도 내심 손자를 바라셨던 시부모님은 제가 아들을 하나 더 가지기를 바라셨고 둘째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취업을 하고 싶었던 저는 자식은 하나면 충분하다며 시어머니를 만류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둘째 낳으면 어머니가 키워주시겠다며 제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일단 낳기만 해라. 키우는 건 내가 해줄 테니까. 그렇다고 둘째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그러시니 결국 저는 그 말을 믿고 둘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시던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둘째를 낳고 취업을 해보려고 하자 시부모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자꾸 빼시더라고요. 애가 어릴 때는 갓난쟁이 떼어놓으면 아이 정서에 안 좋다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이후 돌 때까지 키워놓고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허리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애가 왜 이렇게 무겁니? 나 손목 앉아서 애 앉지도 못하겠네. 아이고, 애 둘을 내가 어떻게 봐주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살로 해라.
언제는 믿고 둘째 가지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아이를 못 키워주신다고 하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마다하시는 시부모님께 어린 자식 떠맡기고 집 나갈 배짱도 없기에 저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늦기 전에 정장 입고 회사 다니고 싶었던 저희 꿈은 무너졌고 결국 저는 전업주부 신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나 속상하고 아쉽던지 그중 매일 밤 저는 출근하는 꿈을 꾸곤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라면 그 사이 남편 일이 잘 풀려서 제가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생활이 괜찮았다는 거였죠. 일찍이 임신시켜 미안하다는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벌이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하루빨리 돈을 벌어 분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둘 데리고 집을 구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남편 외벌이로 형편이 어렵지는 않더라도 서울 근교에 집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이었어요. 몇 년간 꼬박 모아야 겨우 가능할까 말까 한데 이상하게 저희들은 다들 된다는 주택 청약 한 번 당첨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나이를 먹어갔고 저는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아이들 쫓아다니느라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어요. 저희 애들이 활달한 편인 건지 애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밑에 집에서 층간소음이 있다며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축 아파트라 방음이 잘 되는 편도 아닌데다가 그렇다고 아이들을 묶어둘 수도 없고 정말 곤란했어요. 저도 애들 말려보고 혼내봐도 어린애들이 말귀나 제대로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매트를 깔아놨더니 시아버지가 꼴보기 싫다고 치워버리라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저 혼자 애들 하나 단속 못한다며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정말 독방육아에 제대로 시달리며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더더욱 분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희 돈으로는 전세도 간당간당하고 이사 가봤자 같은 아파트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에 시부모님이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니들 요즘 집 알아보러 다닌다며? 분가하려고 그러냐? 아, 그냥요. 애들한테 아파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생각 중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 집 팔고 거기다가 니들 모아둔 돈에 대출 받았어? 주택으로 이사 가면 어떻겠니? 예? 주택이요? 그래, 어차피 애들 크면 니들 그 방에서 다 같이 지낼 수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니들 집 구하는데 도와줄 수도 없는데 니들이 무슨 수로 집을 사겠어? 그래도 우리끼리 보태면 근교에 주택 하나는 마련할 수 있지 않겠니? 집 문제로 고민하던 저희 사정을 아시던 시부모님이 시부모님과 합쳐서 전원주택을 사자고 하시는 겁니다. 집 사면 그 집 명의는 장훈이로 해주마. 어차피 조금이라도 니들 돈 들어가고 남은 대출 니들이 갚을 테니까 우리가 살아봤자 몇십 년이나 살겠니? 우리는 그동안 한 집에서 손주들 뒤로 보다가 갈 때 되면 가려니까 그때까지만 좀 같이 살아보자. 분가 생각이 하늘 같은 저희에게 계속 같이 살자고 하시니 당황스러웠지만 생각해보면 저희에게도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저희 힘으로는 절대 주택을 살 수 없을 거고 저희 명의로 해주신다니 손해는 아니었죠. 그리고 그 사이 미운정이라도 들었는지 예전만큼 시부모님이 불편하진 않았으니 괜찮을 것도 같더라고요. 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만큼 더 편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었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원주택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에 결국 저희 부부는 상의 끝에 시부모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진 돈에 남은 돈은 대출까지 받아 2층짜리 전원주택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시부모님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괜히 제 집 같지 않고 은근히 눈치도 보이더라고요. 비교를 하자면 전보다는 조금 편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집 주인은 시부모님이신 듯 했습니다. 너는 남편 잘 만나서 얼마나 호강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 방한칸이 없어서 그 고생이라는데 우리 딸만 해도 결혼하면서 집 문제로 그 고생을 하다가 결국 전셋집 얻었지 않니? 근데 우리 덕에 너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도 가져보고 복 받았지 않니? 심지어 시부모님도 저희가 당신들 덕에 집을 얻었다고 생색을 제대로 내고 싶으신지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 고생하려면 제게 살림을 전부 맡기시고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큰 집을 혼자 쓸고 닦으며 매일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나마 편해질 거라 생각했던 제 생각이 짧았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불행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들 낳으면서 취업은 결국 포기했으니 이왕 하게 된 살림이라면 제대로 해보자고 저도 살림에 꽤 열심히였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살림 팁도 공유하고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도 만들고 꽤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니 괜히 어쩔 수 없이 제약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 집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새 집에서 제 나름의 행복을 쌓아가던 어느 날 제게 또 한 번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한창 신혼을 즐겨야 할 시누이가 야밤에 갑자기 찾아오더니 앞으로 이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했거든요. 엄마, 나 진짜 더 못하겠어. 내가 식모도 아니고 내가 왜 살림을 다 해야 해? 진짜 우리 시모 나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닌 것 같아. 사실 시누이에게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신혼집을 얻었던 신축 빌라가 계약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뀌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한마디로 요즘 흔한 전세 사기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돈도 못 돌려받고 아직도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 구하느라 돈을 다 쓰고 당장 갈 곳이 없다 보니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저처럼 말이죠. 사람 일은 모른다더니 저더러 시댁에서 얹혀 산다고 하던 시누이가 같은 입장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나요? 그래도 저는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시누이가 안쓰럽기까지 했었어요. 전세 사기당해서 돈 날린 것도 불쌍하고 한창 좋을 신혼에 시집살이 해야 하는 것도 불쌍하기만 했죠. 그런데 그 시집살이가 녹록치 않았는지 시누이가 더는 못하겠다고 친정으로 가출을 한 겁니다. 나더러 아침상 차리라고 새벽부터 깨우지를 않나. 주말엔 늦잠도 못하게 하질 않나. 아주 나를 하루 종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까? 거기다가 구박은 얼마나 하는지. 나 하루 종일 우리 시모 잔소리 듣느라 귀 딱지가 앉을 지경이야. 그래서 나 진짜 그 집에서 못 살겠어. 아이,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출하면 어떡해. 엄마, 나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 김서방은 저거 살이도 괜찮다던데 나도 시댁보다는 친정이 편할 거 아니야, 어? 아니, 그래도 어떻게 세 식구 한 집에 살아? 너 괜찮겠어? 안 괜찮은 것도 뭐야? 여기 우리 엄마 집인데? 시누이는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난리였어요. 시부모님은 내심 저희 눈치를 보셨지만 결국 저희에게 부탁을 하셨고 남편과 저는 갈 것 없다는 시누이를 내치지 못해 신혼부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걔들도 사정이 딱하니까 니들이 좀 이해해라. 그래도 옛날에 한번 살아봤으니 괜찮지 않겠니? 한번 살아봐서 신우 성격을 알기에 같이 지내는 게 더 달갑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딱한 사정을 모른 척하기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무리 저희 의견을 묻는다고 하셔도 시부모님이 그러기를 바라시는데 반대를 할 수도 없었고요. 결국 시집살이 못하겠다 선언한 시누이는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누이와 같이 살게 된 후로 저는 나름 시누이에게 기대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도 시누이도 어렸으니 서로 잘 지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누이도 결혼도 하고 철이 좀 들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시누이도 이제는 좀 도와주지 않을까 했어요. 더구나 자기도 시댁에서 시집살이 당하며 느낀 게 있을 테니 같은 며느리 입장인 저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시누이는 참 여전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친정으로 돌아오며 다니던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려면 회사까지 너무 멀어. 출퇴근하는 데만 4시간인데 아침잠 많은 데가 그 회사를 어떻게 다녀? 그래서 나 일단 퇴사하고 당분간 좀 쉬면서 다른 회사 알아보려고. 시누이가 회사를 그만둔다기에 저는 당연히 집안일을 거둘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수가 되어 한가해진 시누이는 그 후로 매일 집에 누워 뒹굴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청소며 빨래며 다 저한테 떠넘기고 심지어 자기 먹고 난 밥그릇 하나도 물에 담궈두지 않을 정도로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걸 모두 참았어요. 시집살이 시달렸다니 고생도 많았을 거고 계속 일 다니다가 이제 좀 쉬려고 한다는데 충분히 쉬게 두면 그때 알아서 도와주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도록 시누이는 할 일 없이 지내며 집안일 하나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심해부도 똑같았죠. 그래도 저희 남편은 주말마다 나서서 대청소해 주시는데 심해부는 뭘 하는지 주말마다 집에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얘기를 듣기로는 처가살이 하려니 불편해서 자꾸 핑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다 신우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많이 쉬지 않았어요? 3달이면 충분히 쉰 것 같은데 이제 살림 좀 거들가면 어때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요? 원래 세연이가 하던 일인데 왜 나더러 거들라고 하지? 원래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한 집 살면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지금 시부모님 모시는 것만으로도 바쁘잖아요. 근데 아가씨랑 심해부까지 들어오면서 일이 배로 늘어나니까 나 혼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살림을 한다고 힘들다고 그래요? 생각해봐요. 8명 식사 챙기고 설거지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아가씨 여기 와서 설거지 한 번 한 적 없죠. 거기다가 2층짜리 집 관리하는 건 얼마나 일이 많은 줄 알아요? 빨래만 해도 하루에 몇 번을 돌려야 해요. 그런데 아가씨가 심해부 속옷까지 내놓는 건 좀 너무한 거죠. 적어도 아가씨네 빨래만이라도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부탁 좀 할게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집 얻을 때 오빠가 돈 좀 못했다고 아주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아는 건가? 생색을 내려면 네가 아니라 오빠가 내야지. 능력 없는 년이 쉬다 말해야지. 지가 어디서 불평질이야? 저는 그래도 꽤 많이 참고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류이는 제 말이 전부 고깝게 들렸는지 급발진을 하며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시다발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일찍 결혼해서 살림이나 한다고 무시라는 건지 신우이가 여전히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계시니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지만 제가 그 절 주인이면 객식구를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저는 신우이가 바뀌지 않는다면 신우이를 쫓아내겠다 다짐하며 어떻게든 신우이를 내보낼 약점을 잡으려 눈에 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긴 했지만 막상 무슨 약점을 잡아야 내보낼 수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신우이가 철없는 건 다들 아는 일인데 그렇다고 밖에서까지 사고를 치고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신우이를 집에서 내보내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변수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났어요. 수상한 행적을 보이는 게 신우이가 아니라 심해부였거든요. 신우이 뒷조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심해부 일도 알게 되었는데 언젠가부터 심해부가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에 살게 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처가살이가 불편하다는 심해부는 그때까지도 주말마다 집을 비우곤 했었어요. 물론 가끔 신우이랑 같이 데이트를 간다며 외출을 하는 일도 있었지만 열의 7, 8은 혼자 외출을 하더라고요. 뭐 자기 본가에 간다거나 친구들 모임이 있다며 나가곤 했는데 그러다 제게 수상한 모습을 목격당한 거죠. 신우이 뒷조사를 한다고 신호방에서 나온 영수증들을 매번 확인했었는데 어느 날 수상한 영수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름으로 보았을 때 왠지 숙박업소일 것 같다 싶었던 제가 그 이름을 검색하자 서울에 있는 어느 모텔이 나왔습니다. 순간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우이가 심해부랑 갔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아무리 부부라지만 가끔 분위기 내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어른들이랑 한 집 살다 보면 이래저래 불편한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 영수증이 긁힌 날짜에 신우이는 분명 집에 있었거든요. 그날도 주말에 맞아서 심해부 혼자 외출을 해서 신우이가 심심한지 제게 하루 종일 시비를 걸어대었던 탓에 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로서는 심해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때부터 저는 신우이가 아니라 심해부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심해부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서 몰랐던 것인지 작정하고 의심을 하고 보니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분명 여자 선물을 산 것 같은데 신우이 성격상 그런 걸 받으면 동네방네 자랑을 했을 텐데도 조용한 걸 보면 신우이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보이고 그럼 다른 주인이 있다는 얘기였겠죠. 그렇게 저는 심해부의 불륜 정황들을 하나하나 씹어나갔고 하루는 작정을 하고 심해부의 뒤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심해부가 여느 때처럼 주말 외출을 하던 날 저도 약속이 있다며 심해부를 따라 나갔습니다. 고모부,
혹시 나가시는 길에 저 지하철역까지 좀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아, 어디 나가세요? 네, 제가 서울에 약속이 있어서요. 고모부는 어디까지 가세요? 저요? 저는 그냥 수원 쪽에 좀 가려고요. 친구들 만나러. 그러시구나. 서울까지 가시면 같이 타고 가면 좋은데. 그럼 역까지만 좀 얻어 타고 갈게요. 감사해요. 그렇게 심해부 차를 얻어 타고 나간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하철역 앞에서 저를 내려준 심해부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수원으로 간다 그러더니 서울 쪽으로 차를 돌리는 걸 보니 역시나 뭔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택시로 계속 심해부를 쫓은 저는 한참 달려서야 심해부가 어딘가에 차를 세우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딘가에 웬 젊은 여자가 나오더니 심해부 차 조수석에 타는 겁니다. 아마 그 여자가 심해부의 상간녀인 듯 했죠. 이거다 싶었던 저는 더 열심히 심해부 뒤를 쫓아다녔어요. 혹시나 들킬까 싶어 어찌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아무래도 미행도 아무나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하루 종일 심해부를 쫓아다녀보니 다니는 곳이 전부 데이트 코스였어요.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나와서 카페 가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며 다니더니 마지막은 결국 웬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두 사람이 모텔 안까지 다정하게 들어가는 것을 찍은 뒤에야 진이 다 빠진 채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증거를 잡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녁쯤 집으로 들어갔더니 신우이가 저한테 와서 난리를 피는 겁니다. 새언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어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여자가 이 시간까지 밖을 싸다녀. 우리 오빠가 순진해서 별말 안 하는 모양이지만